자라섬 국제 재즈 페스티벌을 아시나요? 10년 전 경기도 가평의 황무지 땅 자라섬을 인재진 감독이 아시아 최고의 재즈 섬으로 탈바꿈시켰는데요. 그런 오랜 기간 재즈 기획자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실패를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한 긍정의 에너지로 오늘의 성공을 일궈냈는데요.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10년의 역사 속에 인재진 감독의 눈물과 웃음이 함께했던 시간들을 되짚어보고 아내인 재즈 가수 나윤선과의 알콩달콩 러브 스토리를 만나봅니다. 해외에서 오래 머무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이런 공연도 많이 다니시고 하니까 1년에 그럼 어느 정도 나가 계신가요? 보통 80일에서 90일 정도가 해외 출장 기간이에요. 야, 좋겠다. 2004년도부터 시작됐죠? 네네. 자라섬 국제 네. 재즈 페스티벌이 올해로 몇 년째 그러면? 올해 11회 행사를 마쳤습니다. 네. 이게 2014년 대한민국 최우수 축제로 선정이 된 겁니다. 대한민국 최우수로 박수 한번. 예. 정말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그 음악 장르 자체가 이렇게 대중적인 장르가 아니니까 비대중적인 장르로 음악 축제를 만들어서 그게 뭐 최우수 축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그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큰 성취감을 느끼게 됐고요. 그렇습니다. 예.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그 저희가 이 페스티벌 때 무대가 11개가 있습니다. 11개 무대에서 3일 동안 공연이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보통 3일 동안 행사를 하면 약 한 20만 명 정도가 관객이 20만 명이요. 찾아옵니다. 대단하네요. 3일간 한다고요. 네네. 그러는데 관광객 가운데 외국인들도 참 많겠습니다. 네, 외국인 관광객도 많고요. 또 특히 이제 동남아시아 쪽에서도 많이 오시는 편이고, 네, 뭐 서양인들도. 저희 가평군에서 하니까 군에서는 상당히 반겨하겠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이 장르 자체가 생소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워들 하셨었는데 지금은 가평의 자랑이 됐죠. 자랑됐죠. 그래서 가평하면 일반적으로는 이제 잣밖에 잘 몰랐었는데 지금은 재즈 페스티벌이 더 유명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맞아요. 가평군의 자랑입니다. 그죠? 네, 네. 예. 이제 가평하면 재즈고 재즈하면 가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평에는 이 재즈를 그린 벽화도 뭐 있다고 들었어요. 네, 이제 아무래도 시골이다 보니까 오래된 벽들, 오래된 집들이 이제 벽이 조금 이렇게 보기가 흉한 곳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곳에 이제 네, 이렇게 이제 재즈를 주제로 해서 위에. 네, 그렇죠. 대학생들이 이제 와서 그 그림을 그린 거예요. 처음에는 이것도 지역 주민들도 사실 별로 그렇게 시덥지 않게 생각하셨었는데 나중에는 뭐 서로 그 해달라고. 자기네 집 벽에 좀 그려달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재즈 막걸리, 재즈 와인까지 네.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진짜 이 제주 축제가 일조를 한다고 들었는데 그 와인 있고 이제 요새는 그 와인을 뜨겁게 데워서 먹는 와인을 저희들이 최근에 또 개발을 한 게 있어요. 그 뱅시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그 뱅시오는 이제 그 페스티벌 때에 보면 추우니까 밤에 강가여서 꽤 춥습니다. 밤이 되면. 그래서 추울 때 이제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뜨거운 와인도 만들어서 지역에서 이제 그 생산된 와인을 원료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많이 팔기도 하고요. 또 막걸리도 재즈 막걸리라고 그래서 이제 그 해마다 예를 들면 뭐 페스티벌 100일 전에 그 해에 출연하는 그 재즈 뮤지션들의 음악을 듣고 숙성된 막걸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래서 그게 재즈 막걸리가 되는 거군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뭐 지금은 지역에서 또 다들 가평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런 행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으로도 규모가 참 큰데 아시아에서도 최대 규모의 페스티벌이라고 알고 있어요.
네, 아시아에 이제 그 큰 페스티벌들이 몇 개 있습니다. 몇 개 있고 특히 뭐 인도네시아나 일본 같은 데 또 상당히 큰 페스티벌들이 있고요. 그런데 그 방문객의 규모나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봤을 때에 이쪽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흔쾌히 동의하는 것이 이제 아시아에서 가장 큰 페스티벌입니다. 그동안 누적 관광객 수만 해도 한 100만이 넘겠어요. 100만 넘죠. 140만 정도. 140만 명. 네. 야, 그 인기 비결이 이거 뭘까 인기 비결이? 그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글쎄요. 뭐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요. 예. 아무래도 이제 그런 트렌드, 여가를 보내는 트렌드에 잘 맞는 것도 있고 또 저희가 이제 가평군하고 같이 일을 하니까 네. 그러니까 민과 관이 업무 분장이 굉장히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보다 더 큰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축제에 그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 너무 이 축제를 사랑하고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비결 아닌가 예. 싶습니다. 참 아니 그런 놀라운 페스티벌을 시작하는데 그 가평분이 아니시잖아요. 경기도하고 인연이 없고 고향이 여기 아닙니까? 네, 저는 고향은 충남 당진 합덕이 집이죠. 그럼 고향이고. 이쪽에다가 그런 걸 해야죠. 왜 그 먼 데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그러네요. 그 저도 여기 와서 뭐 하고 싶은데 아무도 저한테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으셔가지고 네, 그래서 가평에 갔어요. 그럼 그냥 무작정 가평을 가신 건가요? 어떻게 그런 거는 가평을 아니고요. 이제 선택하셨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 페스티벌 하기 전에도 저는 이제 그 음악 관련된 일을 계속 했었던 기획자였었고 공연 기획과 여러 가지 이제 음악 관련된 일을 했는데 제 꿈 중에 하나가 이 재즈 페스티벌을 만들어서 70 먹을 때까지 하고 은퇴하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뭐 신문사에서 주관하는 그 강연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사실 제가 강연하는 날도 아니고 대타로 강연을 나갔다가 그때 이 페스티벌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때 그 강연 때 페스티벌 이야기를 너무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끝나고 나서 한 2달 정도 있다가 제가 전화를 받게 됩니다. 네. 그때 전화가 이제 그 당시에 가평군청의 문화관광과에 근무하던 말단 공무원이 제 강의를 듣고 저한테 전화를 해서 그게 그 재즈 페스티벌인가 뭔가 잘 모르지만 하여간 그게 가평에서도 어떻게 되는 거냐고 네, 전화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받고 뭐 하면 되지. 뭐 안 될 거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가평을 태어나서 처음 가게 됩니다. 태어나서 처음 가신 갔어요. 거예요? 아무런 연고도 없고 처음 가서 이제 그분이 이런저런 얘기 끝에 그럼 어디서 하면 좋을까요? 하면서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보여주는데 그때 기억에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가평에 산 지가 한 9년 되니까 그때 저를 어디 데려다 주었는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제재소 앞마당, 소방서 뒷마당 이런데 마당만 있으면 가서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분은 이제 뭘 하자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그냥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이분이 저한테 진짜 말도 안 되는 데 있는데 거기라도 한번 가서 보실래요? 해가지고 데리고 간 데가 자라섬이에요. 예. 네. 그래서 그 자라섬에, 그래서 제가 자라섬에 같이 갔는데 그분이 저한테 처음 한 이야기가 뭐냐면 저기. 네, 저기입니다. 네. 처음 갔을 때가 이런 그렇죠. 모습이었던 이런 건가요? 황무지였죠.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근데 여기 비 오면 가라앉아서 없어져요. 그러는 거예요. 비 오면 가라앉는다고요? 네, 이게 잘하니까. 네, 이게 소양댐을 방류를 하고 네. 그 여름에 뭐 홍수가 지고 그러면 섬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자라섬이 된 거예요. 네. 이름이. 네, 그래서 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얼떨결에 근데 여기 너무 멋지네요. 여기서. 네. 이걸 보고 멋지다는 생각을 하셨던 건가요? 아니에요. 꼭 이건 아니고 또 다른 데 또 강리 옆으로 멋진 데도 있습니다. 강 옆으로. 네. 근데 얼떨결에 제가 여기 너무 멋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그분은 아마 철석같이 이제 믿게 된 거죠. 예. 사실은 그 이야기 하고 나서 제가 집에 와서 그날부터 걱정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이거 진짜 여기서 하자고 하면 어떡하나 해가지고. 말은 던져놨는데. 네. 어허. 근데 참 이상한 게 계속 생각을 하니까 이게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자꾸 생각이 변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한참이 지나니까 여기서 잘하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시작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2004년 9월 1회 자라섬 국제 재즈 페스티벌을 열게 됐는데 어땠습니까? 이 무대가 이렇게 열린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저는 너무 감개무량한 상황이었었는데, 그래서 첫 해의 첫날에 관객들이 꽤 많이 왔습니다. 사실 그 첫 해를 준비해가는 과정은 좀 두려운 시간들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전례가 없는 일이고 또 일주일 전에 막 그 섬에 이렇게 갔더니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그 세팅을 하느라고 무대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근데 일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제가 겁이 갑자기 확 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뭘 믿고 이렇게 사람들이 올지 않을지도 모르는데. 근데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무대가 열리게 됐는데 정말 첫날에 사람이 꽤 많이 왔습니다. 예. 네. 잠깐만요. 네. 그 무대에 올리는 예술인들은 그럼 어떻게 섭외를 한 거예요? 연주자들은 사실 제가 이제 음악 일을 계속 해왔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많지 않은 그 당시의 예산이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인맥을 다 동원해요. 네, 제 친구들도 다 부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렵게 초청을 했죠. 해외에서 오신 거예요? 네, 해외에서도 많이 오고 국내에서도 그 많이 사람들은 뭘 믿고? 그러게요. 저도 지금 생각해도 너무 감사하고 네, 그렇습니다. 첫발을 참 잘 내딛게 된 것 같은데 예. 그러면은 3일 내내 대성공이었던 건가요? 아니에요. 그래서 첫날은 꽤 정말 천국에 이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제가 딱 들었었거든요. 너무 좋아서. 근데 문제가 이제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이 되면서 비가 엄청나게 이제 내리게 됐죠. 그래서 폭우가 쏟아져. 네, 그래서 두 번째 날에 폭우가 쏟아져서 사실은 그때 모든 행사를 제가 다 취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라섬의 한계 정말. 네. 어머, 정말 그러니까 잠기네요. 네, 그래서 이게 조금 덜 잠긴 모습인데요. 이게 덜 잠긴 거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이뤄진다고 하니까 계속 할 수가 없고 안전상의 위험도 있고 전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행사를 다 취소를 했죠. 그래서 갑자기 이제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3일째 될 때는 조금 그걸 또 정리를 좀 해서 규모를 축소해서 또 뭐 하는 둥 마는 둥 이래도 해서 이제 마무리를 짓게 되죠. 야, 그럼 뭐 진짜 첫해 1회 공연인데 날씨만 좋았으면 대성공이었는데 저렇게 하늘이 도와주지 않아가지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또 그 비가 온 것도 저한테 나쁘지 않은 일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와서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저렇게 큰 행사를 만들어 본 경험이 그때 없었어요. 네, 없어서. 이제야 고백하건데. 네, 없어가지고 우리가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이제 뭐랄까 그 절반의 성공이다 뭐 아니면 비만 안 왔으면 우리 정말 성공했을 텐데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아쉬움이 남아서 내년을 기약할 수 있는 이제 근거가 됐던 거고요. 그래서 뭐 제가 원래 무한긍정의 그 스타일의 사람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도 나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또 단련이 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야외에서 큰 행사를 하면서 뭐 한두 번은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하는 것들에 대한 노하우도 쌓을 수 있는 기간이었죠. 근데 감독님하고 비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게요. 감독님 별명이 JJ래요. JJ? 그러니까 JJ가 주르륵에 그 J를 따서 그러니까 감독님이 하면 비가 자주 왔던 건가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영어 이름이 JJ거든요. 저희 그 자원봉사하는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물어본 게 감독님 JJ가 주룩주룩의 약자인가 봐요. 라고 물어봤었는데 이상하게 저는 행사를 야외에서 그 이후에도 이제 다른 큰 행사들을 많이 축제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할 때 꼭 비가 한 3년 내리 이렇게 오게 되더라고요. 매년 네, 매년요. 그럼 회를 거듭할수록은 이제 안정세로
예, 좀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 4년, 5년 차가 이렇게 지나면서 이제 조금 궤도에 오르게 됐죠. 네. 비는 좀 그쳤나요? 네, 그래서 4년째가 지나니까 이제 비가 조금 안 오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늘도 안 왔지 뭐 저기는 야야야 비 아깝다 저 다른 데로 돌려라. 이제 그렇게 하면서 봐주자. 네. 저 직원들이 열정에 네. 감복하는 거죠. 하늘도. 네. 예. 푸른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참 함께 휴식을 즐기면서 음악을 듣는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즈 페스티벌에 이런 기획이 잘 맞아 떨어진 것이 딱 하나 있다면 어떤 것을 들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푸른 잔디밭 위에 정말 이렇게 돗자리가 깔려 있고, 여자가 이렇게 뭐 앉아 있고, 남자는 예를 들어서 그 여자의 무릎을 베고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그 옆에 바구니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바구니 안에 샌드위치, 와인, 뭐 드시고 싶은 거 계속 말씀하세요. 개인적인 먹고 싶은 품목이 나오네요. 그런 것들이 이게 들어있고 하늘에는 뭉게구름이 이게 떠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전방 10m에서는 애가 아들이나 딸이 막 이렇게 뛰어오고 그 옆에 예를 들어서 강아지까지 한 마리가 있는데 저쪽에 무대가 있어서 무대에서 멋진 음악이 들려 나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음악이 예를 들어서 그게 재즈든 클래식이든 가요든 그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다 그 그림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죠. 쳐보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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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한가하고 유유자적은 저 들어누워 있고 얼룩말 한 분이 들어놓고 계시네요. 돈 여름도 아니고 10월 네. 아주 딱 안성맞춤인 계절. 가을에. 예, 가을에. 근데 워낙에 국내는 뮤직 페스티벌은 많아서 뭐 네. 가요나 이런 거는 익숙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장르가 재즈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조금은 불모지라고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장르를 재즈를 선택한 게 조금은 무모한 도전이 아니셨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그것은 이제 저는 음악 일을 했지만 음악 일 하면서도 항상 재즈나 월드 뮤직이나 이런 장르의 음악 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장르를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하지 않기 때문이죠. 남들이 안 하기 때문에. 네, 남들이 안 하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이쪽 음악 일을 주로 많이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페스티벌도 재즈 페스티벌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누구를 어떻게 만났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분이에요. 어머, 아내분 앞에 계시니까 이렇게 표정이 밝으실 수 있나요? 정말. 근데 여기도 참 어디입니까, 뭔가 저기가? 네, 모닥불도 있고요. 저희 집입니다. 집 어디예요? 저 가평에 저희 산 기슭에 오막살이로 이렇게 있어요. 오막살이가 아닌데. 아니에요. 오막살이고요. 저 불만 있을 뿐입니다. 어때요? 참 보기 좋습니다. 네. 그게 어떻게 해서? 아무래도 이제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사실은 저는 처음 보는 순간 한눈에 제가 반했죠. 한눈에 반하신 거예요, 그러면? 네, 한눈에 반해서 끊임없이 구애를 하게 되죠. 그쪽으로 이제 기획을 잡았네. 그렇죠. 네. 이 기획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이게 기획을 해야 됩니다. 네. 가진 사람 다 동원시켜. 네, 그렇죠. 주변 사람들 다 동원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열심히 소위 말해서 작업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이게 안 받아주셨던 건가요? 제가 이 좋은 기획자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사랑의 기획자는 아닌 건가요? 사랑의 기획자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열심히 기획했는데 기획 의도대로 전혀 움직여주지 않는 상황이 생긴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런저런 애둘러 하는 기획은 다 필요 없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네, 정확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고백을 하신 거예요? 네, 제가 당신을 너무 사랑하고 네. 당신과 결혼하고 싶으며 결혼을 한다면 내가 좋은 남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확실하게 말로 네. 딱 전달. 근데 아무리 작업해도 뭐 잘 못 알아들으니까. 약간 묻어나신가 봐요, 네, 나윤선 예, 씨가. 성격이 좀 묻어난 어. 편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는 묻어나죠. 네. 그 아내가 유럽에서 주로 활동 중이니까 그 연애하기도 쉽지는 않았을 텐데. 네, 그래서 뭐 국제 전화도 사실 굉장히 네, 많이 하고. 그 없는 돈에. 그러니까요. 나름 열심히 했죠. 네. 두 분이 어째서 이렇게 깨가 쏟아지는가 봤더니 일 1년에 만날 수 있는 시간이 겨우 5개월 뿐이네요. 그럼 거의 각자 활동을 하시느라고 그러신 거예요? 네, 그것만. 예, 유럽에서 해외에서 공연이 워낙 많고 뭐 저도 또 뭐 일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떨 때는 가끔 공항에서만 만날 때도 있어요. 네. 공항에서만 잠깐 보고 네. 또 각자 갈 길을. 예. 그러니까 그때 이제 뭐 일정을 정하여 우리 공항에서 만나는 날로 정해서 외국 공항에서 만나서 각자 헤어지고 뭐 이런 경우들도 있고. 네. 그렇지만 어쨌든 뭐 친구들은 부러워합니다. 그럼요. 친구들이 지금 부러워한다는 말씀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죠? 친구들이 부러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그 뭐 요즘은 인터넷 때문에 이제 화상 통화도 매일 할 수 있잖아요. 네. 비용도 안 애틋해지시는구나. 들어도. 그래서 매일 화상 통화도 매일 하고 네. 근데 실제로 더 좀 애틋한 마음은 네, 훨씬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감독님이 요리도 또 그렇게 좋아하시고 아. 잘해주신다면서요. 예? 아내분이 정말 좋아하시겠어요. 어머. 이 오징어 아니야? 오징어 그 순대처럼 만드는 건가요? 저건 제가 창작 요리인데요. 오. 미역과 오징어 샐러드예요. 제가 그냥 소스 이렇게 어떻게 역시 만들어가지고 메뉴도 남다르시군요. 네, 그냥 한번 이렇게 해본 겁니다. 와. 이건 제가 가끔 아침이나 이렇게 해 먹을 때 버섯인가? 네, 버섯이고요. 이건 이제 요즘 많이 유행하는 렌틸 콩. 콩. 하고 지금 저 위에 야채 저런 거는 제가 다 키운 거예요. 직접. 네, 가평에서 그럼 다 같이 그렇게. 네, 제가 집에서 조그맣게 텃밭에 이렇게 선생님도 키워서 잘 갖고 계시잖아요. 네? 아내분에게 해주고 그러시죠? 뭘요? 사실 그때는 이 페스티벌이 성공적으로 이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네. 연애를 시작해서 네, 네. 만난 거잖아요. 근데 그때 결혼을 프로포즈 하셔서 승낙을 해주신 거였던 거죠? 그렇죠. 뭐 빚도 많았을 거고. 네. 그러니까 7년간 그때 결혼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나윤선 씨가 평소에 감독님에게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라는 네. 말을 자주 해주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요? 네. 나윤선 씨도 정말 멋있네요. 저희 집사람이 저를 항상 칭찬합니다. 네. 배워야 항상 돼요, 이런 거는. 칭찬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상하게 이 반응은 무엇인가요? 이날 이때까지 칭찬 안 받아보니까 지금은 이제 왼수랍까지예요, 왼수. 이 세상에 이게 얼마나 멋진 얘기입니까? 진짜 그 멋있으시네요. 얘기 계속 들어봐요. 네. 항상 칭찬을 해서 근데 이상하게 그 칭찬을 들으면 저거 정말 잘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리고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네, 그래서 조금씩 제 자신이 변화하는 느낌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인재진 감독의 꿈은 뭘까요? 저는 뭐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뭐가 돼야 되겠다라든가 뭐 그런 생각은 예측은 안 한다. 다만 그저 꿈이라면 저는 그냥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예.